안녕하세요. 철근 콘크리트 강좌 이번 시간에는 단근 직사각형보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근 직사각형보 해석을 위한 기본 사항들은 지난번 강좌인 힘 해석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혹시 그 강좌를 안 보신 분은 먼저 그 강좌를 보고 이 강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좌에서 힘 부재의 변형률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힘 부재의 변형률 한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었죠? 예, 맞습니다. 힘 부재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장철근의 최소 변형률이 정의가 되어 있었죠. 얼마였죠? 최외곽 인장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이 얼마 이상 0.004 또는 2 y보다 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극한 변형률에 도달했을 때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은 0.004 또는 2 y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렇죠? 그래야지 힘 부재가 충분한 연성 파괴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안전한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지어서 지난 시간에 압축집의 단면, 인장집의 단면 그 설명을 했었죠. 기억나죠? 예. 자, 그러면 그런 철근의 변화량을, 즉 철근의 변형률을 뭘 가지고 조절을 할까요? 예, 보통은 보의 단면의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의 폭이 얼마, 깊이가 얼마다, 전체가 h고 그 다음에 인장철근의 중심까지 거리가 d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죠? 자, 보의 단면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철근의 변형률을 제한하는 방법은 이 철근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보의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 그래서 이 철근의 양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의 크기가 각 경우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설계 기준에서는 철근 개수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철근 비라는 개념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철근 비라는 개념은 지금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어떻게 되죠? AS는 뭐죠? 예, 인장철근의 양이 AS입니다. 인장철근의 양을 뭐로 나눈 값? 보의 유효 면적으로 나눈 값이 철근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근의 양이 너무 많으면 철근보다는 압축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철근을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 제한이 최대 철근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철근의 양을 제한하는 방법은 허용 변형률이 0.004에서 2 y니까 이거보다 철근의 변형률이 크도록 이 최대 철근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철근을 작게 넣으면 이 보가 안전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만약에 철근이 하나도 없다면 이 보는 당연히 압축 콘크리트의 파괴 또는 인장 콘크리트의 파괴 때문에 파괴가 되겠죠. 콘크리트의 파괴는 지상 파괴니까 이것도 역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철근을 얼마 이상 넣으라는 제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최소 철근비 규정은 보에 인장 균열이 생겨서 파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량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보가 이런 최대 철근비 또는 최소 철근비 사이에 배근이 되어 있다면 보는 항상 어떤 파괴를 일으키죠? 연성 파괴를 일으키고, 이에 따라서 보가 한계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인장철근의 변형률은 얼마 이상에 도달했을까요? 그렇죠. 2 y 이상 도달했습니다. 그 말은 이 인장철근이 받는 응력도가 얼마 이상? 그렇죠. 항상 한국 응력에 도달해 있는 상태다. 그걸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에 작용하는 저항 모멘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특별한 과정이 없다면 여기 이제 보에 휙 모멘트가 작용을 하면 보에 중립축이 생기고, 중립축 이쪽 부분은 압축, 아래쪽 부분은 인장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콘크리트 부분은 인장을 못 받으니까 인장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 순수하게 철근이 되겠습니다. 그럼 철근이 받는 인장력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인장력 아랫부분 콘크리트는 다 제외하니까 순수하게 이 보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어떻게 됐죠? 철근의 단면적 곱하기 철근이 받는 응력을 하면 되죠. 그죠?
뭐 아주 쉽게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받는 압축력은 이 응력이 콘크리트의 응력은 비선형 분포를 보이게 되죠. 실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비선형 분포가 가해지는 합력의 크기를 구하면 그 합력의 크기가 압축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인장력이나 압축력은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한 거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모멘트 때문에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힘 모멘트에 대응되는 값, 즉 내부 저항 모멘트로서 이 인장력과 압축력의 짝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내부 저항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내부 저항 모멘트는 압축력 곱하기 응력 중심 간 거리, 이 힘과 이 힘 사이의 거리를 JD라고 한다면 JD 또는 인장력 곱하기 JD를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힘은 서로 짝힘, 즉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그런 힘이 됐죠. 즉 압축력과 인장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물론 부호는 다르겠죠. 예. 그리고 이 공칭 모멘트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저항하기 위해서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공칭 모멘트가 계산이 되면 한계상태 설계법에서 설계 목표는 어떻게 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외부에서 필요한, 부재가 안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 강도가 주어진다면 이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한 것이 설계 강도가 되죠. 그죠? 이 설계 강도가 소요 강도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보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충분히 견딜 힘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안전하다 라고 판단하는 게 한계상태 설계법의 기본 개념이죠. 이에 따라서 이 보에 작용하는 공칭 강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 보호가 이렇게 주어졌다. 보호가 주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보의 폭이 B이고 높이가 D이고 인장철근이 AS라는 단면적을 갖도록 배분이 되었다. 이걸 알고 있다면 이 보가 견딜 수 있는 강도는 얼마가 될까요? 이걸 설계 강도라고 하죠. 그죠? 이 보가 견딜 수 있는 강도. 자, 이 설계 강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한 값이 될 겁니다. 자, 공칭 강도는 어떻게 계산을 했죠? 좀 전에 보면 인장력 또는 압축력에다가 응력 중심 간거리를 곱한 값이 될 겁니다. 그죠? C 곱하기 응력 중심 간거리 JD 또는 인장력 곱하기 응력 중심 간거리 JD. 그죠? 보에 있어서, 이 당근직 사각형 보에 있어서 압축력이나 인장력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예,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인장력 T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장철근의 단면적에다가 인장철근에 받는 응력을 곱하면 되는데, 인장철근이 받는 응력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왜? 그렇죠. 힘재라고 하면 힘재 연성 확보를 위해서 이 보가 극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변형률이 얼마 이상? 0.004 변형률이 0.004 또는 이 입실론 y 중에 큰 값보다 크게 발생하도록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변형률이 입실론 y보다 크니까 어쨌든 이 보가 한계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이 보는 뭐보다 큰 변형률을 갖는다? 항복 변형률 이상의 변형이 이미 생겼다 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철근이 받는 응력이 지금 얼마다? 예, 항복 응력에 도달해 있다. 그걸 알고 있죠. 이 보의 인장철근이 받는 힘은 쉽게 계산이 됩니다. 보의 철근 면적이 주어지면 철근 면적에다가 항복 응력을 곱하면 그게 이 보가 한계 상태 때 받는 인장력이 되겠습니다. 압축력은 얼마가 될까요? 압축력은 원래는 이 보의 변형이 뭐 이렇게 직선으로 되죠. 이 보의 변형은
그 평면 유지의 가정 때문에 항상 직선이 되지만 응력도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응력도는 비선형 곡선으로 원래는 이렇게 복잡하게 그려지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썼죠? 지난 시간에 예, 정사각형 응력 블록으로 변형을 했죠. 이렇게 변형을 하고 평균 응력이 얼마? 0.85fck 그 다음에 응력 블록의 깊이를 얼마? a 이렇게 설정을 한 그런 직사각형 응력 블록으로 치환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치환이 됐다면 이 치환된 압축 응력의 합력도 쉽게 계산할 수 있죠. 합력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압축력 C는 얼마? 0.85fck 평균 응력에다가 이 평균 응력에 작용하는 면의 면적, 이 면의 면적이 얼마죠? 실제로 입체로 보면 이렇게 돼서 보의 폭이 B고 높이가 A니까 이런 평균 응력이 어떤 면적에 A 곱하기 B라는 면적에 작용하고 있으니까 합력의 크기는 얼마? C는 0.85fck A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짝힘, 압축력과 인장력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죠? 예, 이 보의 치수를 보면 압축 연단에서부터 인장철근까지 거리가 얼마로 정의가 되어 있죠? 깊이 D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압축 연단에서 압축력이 작용하는 이 부분까지 깊이를 등가응력 블록에서 깊이 A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등분파 중이니까 등분파 중은 이 분파 중에 도심에 작용을 하게 되고 도심의 위치는 어디죠? 이걸 정확하게 2등분하는 위치, 2분의 A 되는 위치에 이 압축력 C가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압축력과 인장력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D-2분의 A로 설정을 할 수 있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공측 강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JD는 D-2분의 A, T는 AS 곱하기 FY, C는 0.85fck AB. 자, 이걸 이용하면은 공식 강도를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설계 강도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수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공식 강도 계산하는 사항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 우선에 철근비가 얼마 이상? 최소 철근비하고 최대 철근비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연성 파괴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성 파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철근비 제한이 필요하고 이 철근비 제한이 만족된다면 무엇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인장철근의 허용 변형률이 인장철근의 변형률이 입질론 Y보다 크고 그래서 인장철근이 받는 응력의 한계 상태가 얼마다? FY에 이미 도달해 있다. 그걸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당근 직사각형 보에 작용하는 압축력과 인장력을 아까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선은 먼저 인장력을 보면 인장력은 ASFY 이렇게 되죠. 한계 상태 때 이 철근비를 만족할 경우 한계 상태 때 인장철근이 받는 응력은 얼마? 항복 응력에 이미 도달해 있으니까. 그리고 압축 응력은 0.8fck를 평균 응력으로 갖는 이런 직사각형 응력 블록으로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0.85fck AB라는 값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요 평균 응력이 얼마의 면적? 깊이 A, 폭 B의 요런 사각형 면적 내에 작용을 하니까 이 하중이 이 도심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등가 응력 블록의 깊이 A는 아직 값을 모르죠. 그렇지만 이 압축력과 인장력 T는 서로 짝힘이니까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걸 통해서 이 등가 응력 블록의 깊이 A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거하고 요거를 등식을 성립을 시키면 여기서 0.85fckB가 이쪽 분모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가응력 블록의 깊이 A를 이미 찾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모르는 값들이 없죠. 그러면 공식 강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공식 강도는 인장력 또는 축력에다가 응력 중심간 거리를 곱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인장력을 한번 써봅시다. ASFy 곱하기 응력중심근 거리는 D-2분의 A. A 값은 얼마?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공식 강도를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이 공식 강도에다가 뭘 곱하면 설계 강도가 되죠? 예, 강도 강속에서 파이를 곱하면 이게 설계 강도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의 단면 치수랑 보의 철근 배근이 결정이 되어 있을 때 보에 작용하는 힘 강도, 설계 강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예제에 보면, 자, 이렇게, 보의 폭이 300mm, 보의 깊이가 600mm인데, 인장철근까지 깊이는 535mm, 그리고, 인장철근이 22mm 철근 4가닥, 22mm 철근 4가닥이 배근이 되어 있는 이런 당근 직사각형 보가 있다. 이 보의 설계 강도를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자, 맨 처음에 여러분이 할 일은 철근비가 이 최소 철근비하고 최대 철근비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 철근비하고 최대 철근비를 계산하는 법은 아직 안 배웠죠. 그렇지만 표 4-1에 보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27MPa이고 그리고 철근의 항복 강도가 400MPa일 때 최대 철근비하고 최소 철근비가 계산이 돼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면 이 보의 철근비가 최대 철근비하고 최소 철근비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철근비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철근비를 계산을 해보면 22mm 철근 한 가닥의 면적이 얼마? 387.1mm죠. 제곱밀리미터. 그게 4가닥이 배근이 되어 있으니까 이 보의 인장철근의 면적은 4 곱하기 387.1이 되고 그걸 뭐로 나누면 철근비가 됐죠? 예, 보의 폭과 유효 면적, 그 보의 인장철근까지 깊이 D 300 곱하기 535를 한 값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철근비가 0.00965가 되는데 최대 철근비는 또 4-1에서 보면 0.0209 그 다음에 최소 철근비는 0.0035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은 당연히 최대 철근비보다는 작고 최소 철근비보다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최대 철근비하고 최소 철근비 사이에 있으니까 이 보는 연석이 충분히 확보가 됐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인장철근이 항복 상태에 도달해 있다. 언제? 극한 상태에서 공식 강도를 계산하는 극한 상태에서 인장철근은 이미 항복 응력에 도달해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등가 응력 블록의 깊이는 압축력과 인장력은 같다라는 공식에서 찾을 수 있고 압축력은 0.85 FCK A B 인장력은 AX FY 이렇게 되니까 여기 A 값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이런 공식으로 정리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에 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등가 응력 블록의 깊이는 90mm가 됩니다. 90mm면 이게 굉장히 작죠. 535mm에서 90mm니까 이 정도가 응력을 받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중립축거리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이게 A이고 중립축거리 C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C는 예, 이 A는 베타1 C로 정의가 되어 있었죠. 베타1이 FCK가 28MPa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얼마? 베타1이 0.85였죠. 그러니까 C는 0.85 나누기 A 나누기 0.85를 하면 C 값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립축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보가 견딜 수 있는 공식 강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등가응력 블록의 깊이 A가 주어지면 공식 강도 M에는 인장력 곱하기 응력 중심간 거리를 하면 되죠. 물론 압축력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인장력 곱하기 응력 중심간 거리를 한다면 인장력은 철근의 면적 곱하기 항복 강도 400 곱하기 응력 중심간 거리는 D-2분의 2 압축력이 여기 작용하고 인장력이 여기 작용할 테니까 요 사이 거리는 얼마? 요 깊이 D 535 빼기 요 2분의 A 값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공측 강도가 303.5kNm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보는 힘재는 인장집의 단면이기 때문에 그 강도 감소계수는 0.85입니다. 그렇죠? 그 강도 감소계수는 압축집의 단면은 0.65에서 그리고 인장집의 단면 0.85고 그 중간은 직선 보관한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인장집의 단면이기 때문에 강도 감소계수 0.85를 곱하면 설계 강도는 얼마? 258.0kNm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뒤쪽에 나머지 부분은 그 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나중에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설계감도 계산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등가압력 블럭의 깊이를 구하고 어떤 사례를 거치죠? 맨 처음에 철근비가 최대 철근비, 최소 철근비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등가압력이 블럭의 깊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공측 강도를 계산하고 강도 감소계수를 곱해서 설계 강도를 구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힘 설계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직사각형부의 힘 설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힘 설계랑 힘 해석은 어떻게 다르죠? 자, 힘 해석이라는 건 보의 치수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보의 폭이 얼마고, 그 다음에 깊이가 얼마고, 그 다음에 인장철근의 양이 얼마고, 이런 게 주어지면 이걸 통해서 뭘 찾는 것? 공측 강도를 찾고, 그 다음에 뭘 찾는 것? 설계 강도를 계산하는 것. 이게 힘 해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힘 설계는 이 단계를 거꾸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요 강도가 얼마다라고 주어지면 이 소요 강도를 통해서 공측 강도나 설계 강도를 설정을 하고 이 공측 강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보의 치수 또는 보의 폭이나 깊이 또는 철근 배근, 철근의 양 또는 철근비가 주어지면 철근의 양을 계산하고 철근 배근이 가능하죠. 이걸 결정하는 게 힘 설계가 되겠습니다. 힘 해석이랑 힘 설계는 과정이 조금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필요 없는 선들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그 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의 폭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의 사이즈가 정해지면 철근의 양을 계산하는 문제가 그 힘 설계의 주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철근 비를 계산하기 쉽도록 공측 강도를 계산하는 식을 약간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의 공측 강도를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주어졌죠. Mn은 인장력 곱하기 응력 중심간 거리 JD. JD는 D-2분의 A. 그리고 A는 0.85 FCK B분의 ASFY. 이렇다라고 조금 전에 공측 강도를 계산했었죠. 자,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A의 값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걸 여기다 A 대신에 요 값을 대입을 하면 이걸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대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철근비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철근의 면적을, 실제 철근의 면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철근비는 어떻게 되죠? 보의 폭 곱하기 깊이분의 철근의 면적이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BD, 그러니까 보의 면적을 곱하고 나눠줍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서로 상대될 테니까 서로 곱하고 나눠주면 원래 이 식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뒤쪽에도 보의폭 B가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D를 곱하면 BD분의 AS를 빼낼 수 있죠. 그죠? 이게 D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철근 B를 유도해낼 수 있고, 철근 B를 유도해내면 로 FY BD, 그 다음에 FY, 그 다음에 D-BD, 이것도 다시 로로 치환이 가능하죠. 로 곱하기 1.7 FCK FY 곱하기 D. 자, 이렇게 되는데, 요 깊이, 인장철근의 깊이 D는 이 괄호 밖으로 또 빼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삭제를 하고 곱하기 D,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 D는 요거하고 곱해지면 제곱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식들은 다시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칭 힘 강도를 철근 B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식이 이 식이 되겠습니다. 아까 식보다 좀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 식은 철근 B를 결정을 하면 공칭 강도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설계 시의 사용은 상당히 편리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을 기본으로 해서 공칭 강도를 계산하는 요 식이 공칭 강도와 철근 B의 관계를 표현하는 요 식이 힘 설계의 가장 기본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설계를 위한 새로운 개수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 RN이라는 식은 지금 소요 강도를 BD의 제곱으로 나눈 값, 이렇게 되죠. 이건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MN을 BD의 제곱으로 나눈 값, 즉, 요 값을 이항시키면 이 식이 어떻게 돼요? 이게 RN이 됩니다. 그렇죠? 요거를 이항을 시키면. 그리고 남는 건 어떻게 되죠? 로 FY 1-1.7 FCK 이번에 로 FY. 자, 이렇게 되면 철근 B나 재료의 강도만 이쪽 우측변에 남고 좌측변에는 뭐가 되죠? 공칭 강도랑 보의 크기로 구성이 되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의 크기를 알고 있고 철근의 배근만 결정하고자 한다면 이 RN이라는 값을 결정을 하면 철근 B를 쉽게 찾아낼 수 있죠. 그리고 이 철근 B는 지금 이 식을 전개해서 풀면 뭐가 되죠? 2차 방정식이 되죠. 이걸 넣고 RN이라는 값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 그쵸? 그리고 이 철근 B에 대해서 2차 방정식으로 쭉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근의 공식을 쓰면 RN이라는 값을 알 때 철근 B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런 보가 있어요. 이 보의 폭과 철근의 깊이 D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가 견뎌야 될 소요 강도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가지고 RN을 계산할 수 있겠죠. RN. 그래서 RN을 안다면 이 RN을 통해서 뭘 계산할 수 있죠? RN을 요식에 대입을 하면 철근비 로를 계산할 수 있죠. 철근비 로를 계산했다는 말은 이 보가 이런 소요 강도를 견디기 위해서는 철근의 양이 얼마가 배근이 돼야 된다는 게 철근비로 결정이 된 거죠. 철근비가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인장철근의 양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인장철근의 양이 결정이 되면 이걸 통해서 뭐 22mm 4가닥을 쓰라든지 또는 29mm 5가닥을 쓰라든지 그런 형태로 여기 철근 배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로 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RN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오메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식을 오메가에 적합하게 변형을 하려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이 식에서 FCK를 서로 곱하고 나눠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걸 오메가로 치환을 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요 식은 잘못됐네요. 그죠? 오메가 FCK BD의 제곱 1-1.7분의 오메가. 자,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 오메가하고 조금 전에 이거하고 거의 개념은 같아요. 소요 강도랑 보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거랑 이 오메가 곱하기 1.7 FCK분의 오메가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철근 B에 관련된 식하고 부재 치수에 관련된 식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안다면, 소요 강도가 주어지면 요 전체의 값을 알 수 있고, 요 전체의 값을 안다면 여기서 오메가 값을 알 수 있죠. 이 오메가 값을 통해서 그래프나 또는 도표를 이용해서 철근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예를 한번 봅시다. 예제 4.4-7은 소요 강도가 250kNm인 볼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볼의 폭은 300mm로 정해져 있고 볼의 깊이는 600mm, 인장 철근까지의 깊이는 540mm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27MPa, 그리고 인장 철근의 항복 강도는 400MPa.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 볼을 소요 강도가 250kNm가 견디도록 설계하려면 철근은 어떻게 배근이 되어야 될까? 얼마가 배근이 되어야 될까? 그걸 결정하는 게 예제 4-7이죠. 그러면 먼저 RN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RN은 mu 나누기 파이 BD의 제곱을 하면 RN의 값을 계산할 수 있죠. mu는 얼마? 250kNm, 파이는 0.85, B는 300, D는 140mm. 그리고 여기 주의를 해야 될 점은 kNm고 여기 밑에는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뭐를 곱해야 되죠? 예, 10의 6승을 곱해야 뉴턴 밀리미터로 단위가 맞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면 RN은 3.36MPa이 계산이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도표는 여러분 교재 맨 뒤쪽에 보면 이 부그림 3-3에 나와 있는 도표입니다. 여기 보면 이 도표는 압축 강도가 27MPa인 콘크리트를 사용을 했을 때 여기 SD500 철근을 사용한 경우, SD400 철근을 사용한 경우 또는 SD300 철근을 사용한 경우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되어 있죠. 이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X축은 철근비, Y축은 RN의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구한 건 뭐죠? RN의 값이죠. 그러니까 RN의 값을 3.36을 여기다 대입해서 쭉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철근 항복 강도가 400MPa이니까 어떤 철근을 쓴 거죠? 예, SD400 철근을 쓴 거죠. 그래서 SD400 철근하고 RN의 값에 만나는 부분을 쭉 내려서 철근비의 값을 읽어보면 대략적으로 0.0092 정도 됩니다. 철근비를 0.0092 이렇게 써서 이 철근비에 맞는 철근 면적을 계산하고 철근을 배분하면 되겠죠. 또는 아까 RN의 값을 알고 있으면 철근비를 계산하는 수식이 있었죠. 예, 철근비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근해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만든 수식이죠. 이 수식에 대입을 하면 철근비가 0.0091이 되죠. 거의 유사한 값이니까 이 두 식 중에 하나를 쓰면 될 겁니다. 이렇게 철근비를 계산할 수도 있고 또는 똑같은 문제를 오메가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오메가는 어떻게 되죠? 그 표 4-2에 나와 있는 표를 활용을 해보면 자, 지금 mu 나누기 파이 fck bd의 제곱 잠깐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요 식의 값이 되죠. 요 값을 대입을 하면 요 값을 구해보면 mu가 250kNm고 파이 fck bd의 제곱을 대입한 그 값이 0.125가 됩니다. 그죠? 이 값을 표로 나타내는 게 요 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 표는 0.125가 요 값이죠. 그래서 요 값이 있는 좌측을 보면 이 오메가 값이 이 두 개의 값을 읽어서 되는데 0.13 소수 셋째 자리는 6이 되죠. 그래서 오메가가 0.136이 되고 오메가가 0.136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오메가는 fck 분의 로 fy죠. 그러니까 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로는 fy 분의 오메가 fck 이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죠. 이걸 계산하면 철근비의 값이 0.0092가 나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철근비를 알면 철근
인장 철근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고 당연히 철근 배근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힘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상으로 힘 해석 및 힘 설계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